홍의장군 곽재호입니다. 지주의 경호원으로 있다 나가서 병사 한둘 해치웠나 봐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와서 그 말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일 먼저 생긴 의병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가 오기 전에 생겨요. 전쟁 났어 바로 나가자 따르라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사실 당시에 공포가 엄청났거든요. 작은 부대를 만들어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진왜란사에서 정말 유명하신 양반, 영화로도 나왔던 양반, 홍의장군 곽재호입니다. 곽재호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홍의장군, 빨간색을 입어야 돼. 홍의장군 하면 다 알아. 근데 의외로 곽재호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의외로 모르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이제 아마 이 양반 이름대도 모를 거다. 가수 이름대도 모를 것 같은데 전용록 씨 아버지가 주연했던 홍의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용록이라 그래도 모를 것 같아. 나이가 70이니. 정말 중요한 건 곽재우는 도대체 뭘 한 거니? 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소재예요. 왜 유명한데 잘 모를까? 그럼 오늘은 곽재우의 시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병이에요. 근데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이순신 장군의 승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다가 일로 넘어온 게 똑같은 해전을 자꾸 하기도 좀 지겹고 중간에 또 전황이 바뀌니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야, 이제 뭔가 도망가지 않고 지켜도 되겠다. 확실히 전쟁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승전 소식을 듣고 뭔가 사람들이 고무됐어요. 이제 뭔가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의병이 결집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의병이 제일 먼저 생기느냐? 첫 번째, 왜군의 점령 지역 안에서 밤에 골목에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여기서 생기느냐? 아니면 그 옆에 접경 지역에서 생기느냐? 아니면 함경도 같이 저 멀리에서 생기느냐? 정답은 이게 3번은 당연히 아닌 거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도 뭐가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는데 요즘하고 달라서 사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에 이제 지주의 경호원으로 있던 보통 그런 분들 있잖아. 이런 양반이 나가서 병사 한둘 해치웠나 봐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와서 그 말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군도 그렇고 옛날 이 시대 군대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점령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일 생기지. 그러면 맨날 이런 짓을, 요즘은 이랬다가는 뭐 그나마 요즘도 하지. 사실은 요즘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지탄이라도 받지만 그때 지탄 안 받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안 생기고 결국 접경지대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곽재호 장군이 왜 중요하냐? 사실상 제일 먼저 생긴 의병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가 오기 전에 생겨요. 그리고 이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왜군이 코앞에 있잖아요. 경상도를 보통 우도, 좌도로 나누는데 낙동강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봐서 왼쪽이 좌도, 오른쪽이 우도예요. 그러니까 요 낙동강을 건너서 이제 진격해 오는 건 뻔한 거지. 호남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경상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경상좌도가 떨어졌거든. 그러면 우도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심지어 진주성도 다 도망갔어요. 이제 당장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도 없던 바로 그때에 곽재우가 봉기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뭐 4월 20일에서 27일 사이, 뭐 27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여간 왜군의 침략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의병 봉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뭐랄까, 전쟁 났어 바로 나가자 따르라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성격이 대단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경상우도 양반들이 성격들이 다 세. 당시 경상도의 이 영남살인파가 좌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왕, 되게 이왕, 그 유성룡도 그 맥락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남명조식 휘하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야기할 경상우도 의병들은 되게 남명조식의 문인들인데
곽재우는 남명조식의 문인이면서 남명조식의 외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쪽에 센 집인데 조식도 성격이 되게 셌거든요. 그냥 이 동네 사람들 다 성격들이 세가지고 곽재우도 얼마나 성격이 세냐면 이건 요거는 조금 실한지 모르겠는데 과거 답안지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원으로 뽑혔는데도 내용이 거칠다고 뭐 해갖고 뭐 그랬다는 소문도 있어요. 진짜인지 좀 확인이 이게 루머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 못 썼겠어. 과거 답안지가 문제가 됐으면 뻔한 거 아니야. 정부 비판 막 하고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센 양반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센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세요. 난 조선시대 실록 보면서 이렇게 센 양반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세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관직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내 나가면 사고 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지만 임진왜란 때 영웅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벼슬을 막 받는데 사실은 안 받은 게 아니라 줬는데 안 해요. 그리고 해도 아주 잠깐 하고 미리 그만두고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세면 본인이 스스로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당시 경상도 관찰사가 김수라는 양반인데 경상도가 이제 침공을 받았으니까 엉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탁 하는 말이 이건 나 관찰사가 무능해서 그래. 근데 뭐 그래서 무능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이 되는 상황인데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도끼 들고 때려 죽인다고. 내 조선시대에 관찰사 때려 죽인다고 도끼 들고 가가지고 김수가 도망가고 이러고도 처벌 안 받은 사람 곽재우밖에 없어요. 전쟁이 좋긴 좋지.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공포가 엄청났거든요. 부산은 하루 만에 떨어지고 동래성 하루 만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환경에서 충분히 열심히 잘 싸웠던 사람들도 마구 도망을 쳐요. 근데 요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하겠는데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니 이건 남들이 보면 전쟁 나기를 나 기다렸다. 꼭 이런 수준인 것처럼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해를 받아요. 이게 사람이 진짜 희한해. 머리는 좋아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날뛰는 게 도둑대.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세상은 적도 무섭지만 아군 속에 있는 사람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돌아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피난 가고 그러니까 찬스 그러고 애들이 모여서 털어요. 근데 혼자는 또 안 털지. 왜냐하면 팀이 있어야 되니까. 이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팀이 몇 명쯤 됐을까? 10명, 20명 하다가 지들끼리 만나면 50명, 100명까지도 되고 100명쯤 되면은 이게 그게 뭐죠? 이게 요즘 말하면 옛날 말로 하면 군도가 되는 거죠. 무리지은 도도. 그때부터 이게 조폭처럼 돼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접수한다. 순식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곽재우는 이분이 원래 말타기 활쏘기도 원래 그 글도 써서 정시라는 시험에 정시라는 과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임시과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서는 제일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민심 수습용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그거 붙기가 쉽냐고. 거기 장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도 잘하고 원래 집안은 문관 집안인데 이분이 원래 또 타고나기를 이쪽으로 타고난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도 잘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무사 이런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순식간에 모아서 처음에 한 50명 정도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피난 가고 난리가 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50명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 누가 도와주기를 하겠어요. 군량이 있겠어. 수령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모이면 먹을 걸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의령에서 되게 부잣집이었고 누님 두 분이 계셨는데 누님 두 분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서 다 합치면 하여간 온 일가 친척 다 합치면 5대 그룹 되는 거죠. 의령 5대 그룹이 뭉치는 건데 여러분 군대는요 정말 돈 많이 듭니다. 민간기업, 중소기업 5개 뭉쳤다고 부대 몇 명이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관에 가야지. 다 도망갔다 이거야. 그래서 초계현인가 가갖고 창고를 털어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분량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명 정도는 요즘 말로 하면 부사관, 뭐 소대장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 졸병도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먹을 거 있어야 오거든. 그러니까 창고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짱 나잖아. 저놈 도둑놈이다. 그리고 걔들이 도둑질 할 때 그리고 진짜 그때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린 도둑이야 그러고 다니겠어? 마을에 치안 부재 상태가 돼서 우리가 치안을 원래 도둑들이 다 그래. 그 조폭이나 마적들은 자기들이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치안을 확보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다 그래요. 소말리아 해적 이런 군벌도 다 그러지. 우리가 뭐 도둑대라고 그래? 아니야. 여기 치안 부재 상태가 돼서 우리가 치안 유지하는 거야.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곽재호도 보고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광모 씨가 저기 뭉쳐서 지금 이제 도둑대 하나 만들었다.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폭력단체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나중에 곽재호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다들 난 그거 안 믿었다. 다른 놈은 아니래도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의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의심을 해도 뭐 방법이 있냐고 힘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뭐 병장기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은 부대를 만들어서 유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도 지낸 분이고 의령에서 워낙 또 부잣집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부자라는 게 그냥 부자가 아니잖아. 동네에서 다 명문가고, 그리고 이제 누나들, 매형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매형 맞지? 누나들, 매형들 이런 친척들이 다 오니까 아 이건 도둑대는 아닌가 보다라고 공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분이 민간인이었으면 끝났어요. 집안에 레벨이 되는 사람이니까 모여서 이제 부대를 만들었고, 이 부대로 다음 달인 5월에 벌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짜자잔, 요렇게 한 편 끝났으면 딱 좋겠다. 이 정함진 전투는 몰아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여기저기 쳐서 적을 이제 무찌릅니다. 쫓아가서 치고. 이렇게 되니까 곽재호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거예요. 경상우도의 방어 체제가 다시 재건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디 도망간 자식이 넌 죽어야 돼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